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모발 검사를 많이 권합니다. 저희 환자는 뭐 거의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저 신환으로 왔을 때는 모발 검사를 하거든요. 모발 검사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수은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요. 수은은 중금속이죠. 사실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고 면역을 떨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일단은 우리가 암을 걸리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모발 검사를 해서 발암물질이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모발 검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 암에 걸리고 난 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거는 수은이에요. 수은은 이 자체가 암을 이렇게 일으키는 역할보다는 면역을 떨치는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은이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게 되면 일단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호르몬의 활성형으로 바뀌는 T4에서 T3로 바뀌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럼 암의 어느 한쪽 구석지에 숨어있던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해독에 관여하는 우리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이 글루타치온 대사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수은이 관여를 해서 이 효소를 차단을 시켜요. 그러면 글루타치온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해독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산화물이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모발 검사를 해서 수은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이걸 놔두고서 면역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또 암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환자분들은 대부분 뭐 항암제를 써가지고 바로 없애버리던가 어떤 한방에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 환자분들은 모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암은 절대 이렇게 한방에 되질 않아요. 현대의학적인 방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도 조절을 해야 되고 면역 올리는 것만이 또 답이 아니거든요. 면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암을 만든 내 몸 안의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암이 치료되는 거지 어느 한 방에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중금속이에요. 수은이에요. 수은을 떨쳐야 돼요. 그래서 수은을 내 몸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모발 검사거든요.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서 일단은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발 검사를 하니까 수은이 나왔다. 이럴 때 중금속을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중금속이 몸에 있으면 빼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금속은 발견이 어려운 거지 발견이 되고 나면 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중금속이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전에는 우리가 많이 썼던 방법이 주사제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EDTA라는 주사제를 가지고서 했는데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EDTA를 주사제로 쓰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EDTA를 쓰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어떤 지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축적되어 있던 중금속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그게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환자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는 동안에는 면역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동안에는 오히려 면역이 떨어져서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EDTA를 쓰는 것을 조금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이 디테일을 쓰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중금속을 제거하는 메탈로치오네인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들, 기능식품 같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특히 우리 이제 수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수은은 비타민 C가 수은을 빼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근데 비타민 C를 썼을 경우에는, 소량으로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은이 높아진다는 그런 논문 자료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가지고 수은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고용량을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암 환자분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역할이 있는 부분에다가 수은까지 제거할 수 있다면 비타민 C가 엄청 좋은 효과를 내겠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C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P53이 변이되어 있는 경우에 이 P53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비타민 C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은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 단지 비타민 C를 수은 제거를 목적으로 할 때는 저용량을 쓰면 안 된다. 고용량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셀레늄 같은 걸 쓰는 경우에도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그 수은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요. 셀레늄이. 특히 갑상선에서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상승시키고 수은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셀레늄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수은을 이 셀레늄이 대체하면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모발 검사를 꼭 필히 하세요. 그래서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그 외에 뭐 알루미늄, 뭐 우라늄, 뭐 니켈, 뭐 크롬, 바륨, 다양한 중금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은이에요. 일단 수은이 높게 나오면 빼줘야 돼요. 특히 이 수은이 많은 사람들이 아말감, 옛날에 치과에서 이빨 충치 있어가지고 까맣게 떼운 거 있어요. 이게 수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것을 제거한 환자들도 전에 한 적이 있다면 모발 검사를 해서 수은이 있으면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동안에, 아말감 하고 있는 동안에 몸 안에 이미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은이 하나 많은 경우는 회에 많아요. 특히 수명이 긴 생선,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오래된 갈치, 그 다음에 문어 이런 심층에서 사는 거, 이런 수명이 긴 생선들에는 수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선을 좋아하거나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줄여야 돼요. 되게 중금속이 그래도 적은 생선들은 사이즈가 30cm 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30cm 이하의 생선들을 주로 먹는 걸 하고, 이렇게 수명이 긴 생선들을 줄이는 것도 수은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암 환자분들 필히 모발 검사를 하셔서 중금속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탈모가 돼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의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중금속 검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항암으로 인해서 탈모가 되면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